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약 5큼이 떨어진 원예 용품점 선반 위에는 하얀 가루가 놓여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000원 정도이며 전기를 단 1와트도 소비하지 않고 압축기나 냉매, 기술자 없이도 밀폐된 방의 온도를 11도 10빌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이 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엄청난 전기요금 청구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면에 있는 물리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서 누군가 발명해낸 것도 아닙니다. 18세기부터 과학 문헌에 기록되어 온 것과 동일한 연력학 원리이며 연간 130조 원 규모의 산업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친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구매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며 수리비마저 비싸게 설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건물을 냉각하기 위해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선택이었습니다. 물리학은 항상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그 대안을 찾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대안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단 한 번도 매장 전시장에 오르지 못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거용 냉난방 공조 시장에서만 매년 13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수치가 270조 원을 넘어섭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기기를 팔고 설치비를 받고 냉매 충전 비용을 받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며 전력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전력 소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가동되는 매일매일 전력을 소모합니다. 중앙집중식 에어컨은 가동 시 시간당 5kW의 전력을 끌어다 씁니다. 4개월의 여름 내내 하루 8시간씩 가동한다면 시스템 설치에 이미 지출한 400만, 900만 원에 더해 매달 25만, 33만 원의 전기 요금이 추가로 청구될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은 기계식 냉장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는 단 하나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틀렸습니다. 언제나 틀린 가정이었으며 그 증거는 토마토 비료 옆에 놓인 포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950년 여름 한국 전쟁에 가장 참혹했던 전장 근처에서 야전 군의관들은 얼음도 냉장 시설도 없이 오전 중반에 이미 32도 CC를 넘어서는 천막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차갑게 유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수술 쇼크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차이였습니다. 군의관들은 보급품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무원들과 약제사들이 18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질산 암모늄과 물로 만든 화학 냉각팩이었습니다. 가루를 물에 부으면 혼합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기나 기계 없이 화학 작용이 물리학이 예견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야전 군의관들이 무언가를 새로 발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화학자들에 의해 이미 문서화된 지식을 응용했을 뿐입니다. 요한 루돌프 글라우버는 17세기에 이미 흡열염 반응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원리는 제대로 된 화학 교육이라면 어디서나 가르치는 기본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 후 150년 동안 그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포츠 부상용 즉각 냉각팩으로 산업화된 이후 여러분의 집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판매되는 제품들과 경쟁할 만한 모든 응용 분야로부터 조용히 차단되었습니다. 화학 원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손에 닿지 않게 하려는 재정적 동기가 대부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영구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다시는 환상을 팔 수 없습니다. 열의 이동. 열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자의 움직임입니다. 물질 내의 분자가 빠르게 진동할수록 그 물질은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낄 때 그것은 진동하는 분자 집단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식힌다는 것은 그 분자들의 움직임을 늦추고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식 냉각의 한계. 기계식 에어컨은 냉매를 압축과 팽창의 순환고리에 강제로 통과시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냉매가 팽창할 때 주변 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컨의 차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은 밖으로 버려집니다. 이 과정에는 압축기가 필요하고
압축기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매년 여름 여러분의 전기 요금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흡열 반응에 대한 흡열 화학 반응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합니다. 특정 염료가 물에 용해될 때 그들은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 결정 구조가 부서지며 그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와야 하므로 주변 환경, 즉 물 자체와 물에 닿아 있는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차가움이 더해져서가 아니라 열이 제거되어 분자 결합을 끊는 화학적 작업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질산암모늄은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흡열 염류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비율로 물에 녹이면 용액의 온도를 17도씨에서 22도씨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케이스트 신소재공학과와 화학교육저널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들의 동료 평가를 거친 열화학 연구들이 이러한 수치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 1g당 냉각 용량은 소형 기계식 냉장 장치의 주기당 출력과 맞먹지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전원, 인프라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읽고 따라 할 수 있는 흡열 용해 반응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밀이 아닙니다. 누군가 금고에 가두어 두었다는 의미에서 은폐된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교활한 의미에서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마케팅된 적이 없고 에어컨 광고에서 언급된 적도 없으며 새 시스템에 대해 800만 원의 견적을 낸 시공업자가 제안한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아주 효과적인 매장 방법입니다. 이제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재정적 대비는 명확하게 확인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에는 수리 출장비, 냉매 충전 비용, 12년 차에 압축기가 고장났을 때 기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물, 얕은 용기, 소형 서큘레이터 등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입니다. 물론 직접 만드는 DIY 흡열 시스템의 성능 한계가 집 전체를 식혀주는 시스템 에어컨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솔직한 사실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침실, 서재, 작업실, 차고, 텐트 혹은 38°C의 뜨거운 오후에 에어컨 바람이 미처 닿지 못하는 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리학은 제 몫을 해냅니다. 온도 하락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단 4분 만에 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 원예단지나 화원 등에서 질소 비료로 판매되는 질산 암모늄 한 포대를 구하십시오. 식품용이든 농업용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 세팅, 20리터짜리 양동이나 넓은 보관용 빈 같은 큰 플라스틱 용기에 실온의 물을 채웁니다. 혼합, 질산 암모늄을 천천히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가장 급격한 온도 하락을 일으키는 비율은 무게를 기준으로 대략 가루 1, 물 3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냉각 효과는 처음 가루를 넣는 즉시 시작되며 더 많이 넣을수록 계속됩니다. 안전수칙, 고무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이 농도에서 용액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고농도 질소 용액에 피부가 장시간 닿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냉각 가동, 혼합한 지 2분 이내에 수온은 눈에 띄게 떨어질 것입니다. 용기 벽을 통해 그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히고자 하는 방에 용기를 두고 용액 표면 위로 공기를 끌어들이도록 선풍기를 배치한 다음 대류 현상이 나머지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밀도 높은 공기가 공간 전체를 순환할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도계를 보면 20분 이내에 측정 가능한 수준의 온도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용액이 실온과 평형을 이룰 때까지 수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용액을 새로 만들거나 냉각된 혼합물을 밀폐 용기에 보관했다면 교대로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 혼합된 용액을 얼려두기도 합니다. 1회 제조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단순히 새 배치를 섞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현대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후 위기로 기록된 2018년 폭염 당시 전력 인프라가 마비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응급구조대와 대한적십자사 현장팀은 일사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흡열 화학 냉각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실험용이 아니라 정식 프로토콜로서 말입니다. 기계식 시스템이 고장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관련 산업계가 소비자에게 단 한 번도 홍보하지 않았던 그 물리학이 바로 응급 매뉴얼에서 지시한 정확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은 응급 대응 문서 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재난 구호팀도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매장 전시장에서만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현재 매년 13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단돈 10,000원짜리 솔루션을 위한 전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존 가이드에는 수십 년 동안 흡열 냉각 방식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에어컨이 농촌 인프라에 도달하기 전부터 대한민국 산간 오지의 자급자족 생활자들은 이 기술을 응용해 저장고와 잠자리를 시원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지식은 항상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단지 소비자 시장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40만 원을 훌쩍 넘는다면 이 방법은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도 시원해지지 않는 방이 있다면 화훼 단지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비료포대 하나를 사볼 가치가 있습니다.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 새 에어컨을 살 여력이 없는 가족, 7월에 창문형 에어컨이 마침내 고장나버린 이웃 등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알고리즘이 충분한 참여도를 얻었다고 판단해 이 영상의 노출을 중단하기 전에 그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줄 가치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으로 구축된 플랫폼에서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냉방 산업은 디지털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플랫폼은 자신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적 관계를 보호합니다. 이 영상은 사라지기 전까지만 이곳에 존재할 것이므로 이 정보를 얻어가십시오. 물리학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시원하게 해준다며 800만 원의 견적을 부를 때 평생 동안 토마토 비료 옆 포대에 담겨있던 그 해결책의 열역학적 비용은 단돈 10,000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